이번 시간에는 알코딩 플러스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은 무엇인가 하는 것, 보통 많이 듣잖아요. 컴퓨터로 실험하지 않은 것을 해보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실제 모형을 만들어서 해볼 수도 있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는데, 보통 이걸 시뮬레이션이라고 보통 많이 하는데, 이걸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아날로그 시뮬레이션 모형을 만들어서 해보는 거죠. 이거는 한 100분 정도 만들어서 이게 실제로 실험해본다든가 이런 건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거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요. 디지털 시뮬레이션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시간에 따라 시스템 또는 신세계의 과정이 변하는 것을 모방하는 것, 대상이 되는 시스템 또는 신세계가 복잡하여 수학적인 모형으로 표현하기 힘들거나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신제품에 대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러니까 먼저 모형을 만들어서 해본다든가 아니면 컴퓨터로 해보는 건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얘기하는 거죠.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 이제 예제 중에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디지털 시뮬레이션 중에서 확률 변수 값으로 난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 책에서 지금 파이 계산할 때 하는 게 있습니다. 패키지는 디지플라2는 이게 이제 이미 나왔던 거고요. 디지폴스는 패키지 기능학자. 플라틀린 요게 이제 3차원 그래프 그리는 건데, 2003 또는 3차원, 지금 3차원 그리려고 이걸 넣은 겁니다. 여기 지금 시뮬레이션 예로서 지금 책에서 나오는 거 한 거고요. 이거 태풍 진로였지, 책에 나온 겁니다. 어떤 걸 미리 만들 때미나 뭐 이런 것도 되고, 건축학과에서 하는 모형 만드는 거, 그런 것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건축학과도 그 디지털로 만들어가지고 렌더링 한 다음에 빛이 얼마 정도 각도로 창으로 어떻게 들어오냐 그런 것도 다 시뮬레이션 하게 돼 있습니다. 예, 11의 이제 표본 추출과 난수인데, 요거는 1에서 10까지, 이게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10까지를 5번, 그리고 고등학교 때에서 그 주머니에 넣어서 일단 주머니에 있는 것을 집어낸 다음에 다시 집어넣는 열건데, 보건 추출은 다시 집어넣는 거고요. 비건 추출은 한 번 빼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에서 10까지가 있는데 하나 빼면은 10이 나왔다고 하면 1에서 9까지밖에 없는 거죠. 그게 비보건 추출이고 보건 추출은 다시 집어넣는 겁니다. 리플레시 T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 지금 F인데 잘못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해보니까 F라고 해야만 됩니다. 샘플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고요. 여기는 다시 집어넣으니까 66 이렇게 나오는 거죠. 비보건 추출은 겹치는 게 하나도 안 나오는 거죠. 그 샘플에서 이 앞부분이 이제 나오는 건데 이건 앞면과 뒷면 동전입니다. 저기 아까 보면은 처음에 학습 내용 중에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렸네요. 학습 내용 중에 동전 던지기, 원주율, 회귀수하고요. 이 중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시뮬레이션 계획했고 난수하고 동전, 원주율, 회귀수인데 이 원주율 할 때 몬테카를로 방법에 의해서 정사각형 안에 그 반지름 1인 4분의 1 원, 4분 원, 그 안에 이제 임으로 들어가면은 그 개수를 세면은 원주율을 계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습 문제 3개가 있는데 퀴즈는 요것만 지금 내놨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책이 있는 분들은 요즘 책을 좀 안 사서 그런지 이거 그대로 해보면 금방 다 나옵니다. 거기 있는 것이 그냥 프롬프트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좀 해보고 약간 변경시키면 몇 번 해보면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이거 하면은 난수 추출인데요. 10까지면 이제 10까지 0에서 1까지 균등분포에서 10개의 난수를 추출한다. 미니멈 0, 맥스 1. 10개의 난수를 런이프라는 걸로 추출할 수 있다는 거고, 이렇게요. 균등분포라는 게 0. 뭐 10개니까 0.2, 0, 0.2, 0.4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균등분포에서 10개의 난수를 추출하는 어떤 분포를 얘기하는 거죠. 이 균등분포는. 이걸 찾아봐도 되는데, 이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동일한 확률로 발생하는 확률 분포다. 디스크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서 이산이 있고 연속이 있습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주사위는 6분의 1이고 동전은 2분의 1이겠죠. 10년치 주사위는 11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그런 것을 이제 이산 균등 분포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이 정도만큼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반복 실험, 동전 던지기입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 동전 던지기하고 그다음에 파이 구하는 거하고 하나가
퀘이크선 하는 건데요.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삼포도를 그리고 거기에 맞는 그거를 구하는 게 있습니다. 직선을 구하는 그것입니다. 반복해가지고 계속 던지면은 1000번을 던졌죠. 그러면 확률이 0.5인데 0.5에 가깝게 수렴하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플로우 차트인데 변수를 초기화하고 최대 반복수 이제 1000번이 여기서는요. 계속 증가시키면서 계속 반복하는 거고요. 동전을 던질 때 앞면이 나오면 개수를 계속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계속 확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실제 프로그램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최대 반복수를 이터레이션이 반복이라는 뜻이니까 거기 넣었고요. 확률을 처음에 널로 해놓고 카운트를 0으로 해놓은 다음에 계속 이제 반복하는 건 포먼트 행사인데 이터레이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실제로 이제 뭐 코파일럿이나 다른 걸 통해서 만들어 보면 뭐 100번, 1000번, 10,000번 이렇게 하면은 여기다가 C 하고서 괄호 열고서 100, 1000, 만 이런 식으로 넣으면 돼서 좀 편리하더라고요. 요 알러너가요. 지금 in이라는 걸 써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좀 생소하긴 하지만 다른 포문이나 이런 것들이나 포문이나 자바, C 플러스, C자바는 좀 다른데 이 in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유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C 하고서 괄호 열고 그래서 뭐 100, 1000, 만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C하고서 앞면, 뒷면 이렇게 했으니까 앞면과 뒷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 샘플에서는 이것을 한 개만 하나, 그냥 두 개, 동전 두 개를 넣으면 둘로 하면 됩니다. 이게 복원이고요. 다시 집어넣으니까 앞면, 뒷면이 다시 나올 수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터레이션이 1000번을 하는 거죠. 동전 한 개 가지고요. 앞면이 나오면 앞면이 나온 개수를 계속 더해가고, 이 라운드는 이제 카운트 X 하면 이게 던진 번수를 이제 나눠주고요. 그럼 확률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걸 C하고 풀어보는데 처음에는 0이었나? 널인가요? 그랬다가 계속 더해져가는 거죠. 뒤에 확률이요. 그래서 이걸 전부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그려보면 이게 아까 그 수렴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이건 소수 둘째 자리까지, 유효 숫자 두 자리까지라고 하는 것 같고요. 라운드에서 반올림이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지지 플러스는 그리는 건데, 이 H라인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거 지지 플랫, 지함 이거 사용하지 않으면은 AB라이라는 그런 함수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블루로 해서 라인을 쭉 그려주고요. HB 라인은 요거 이제 0.5의 수렴한지를 보려고 보는 건데 빨간색으로 그린 거. 타이틀이라는 데 써줬고요. 이건 제가 이제 실제 돌린 것을 올려가지고 넣은 겁니다. 이게 지금 그 실제 프로그램이거든요. 제가 똑같죠, 이거는. 그다음에 원주율 구하기입니다. 원주율 구하기는 원주율을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고 책에 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그 1바 1 사이에 요 지금 반지름이 1인 이 4분의 1 원 이 안에 들어가는 그 점을 2으로 찍어가지고 전체 요 정사각형 안에 들어있는 개수분의 5를 하면 4분의 파이가 나오는 식으로 했거든요. 여기 면적에다가 파이 제곱이 그 면적이잖아요. 4분의 1이니까 요 면적 4분의 파이가 나온다는 걸 알겠죠. 그래서 무작위로 많은 점을 사각형 면적에 찍으면 사각형 안에 들어있는 것과 n은 이제 개수란 뜻입니다. 원 안에 들어있는 4분의 1 원에 들어있는 것 하면 4분의 파이가 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파이는 4 곱하기 이렇게 하면 그 값이 나옵니다. 점을 많이 찍으면 많이 찍을수록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건 이제 플로우 차트인데 최대 반복수 정하고 한계점 거리 계산은 이제 1보다 작은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1보다 이하면 n 서클 안에 들어있는 거 개수를 계속 반복을 해가지고 원주를 계산하는 거죠. 원주를 계산하면 아까 n분의 그 정사각형 안에 들어있는 점의 개수분의 그다음에 4분의 5 안에 들어있는 점의 개수 곱하기 4를 하면 되겠죠. 이게 실제 프로그램인데요. 지지포스라고 이거를 인스톨 한 다음에 사용하고 처음에 이제 반복 횟수를 100이라고 한 다음에 서클 처음에 하나도 안 들어있으면 0이라고 하고
원주율은 널 놓고 점의 위치 널 한 다음에 100이면 100개를 구성하는 거죠. run from 0에서 1 사이 어떤 점의 위치죠. x 하나 나오고 y 하나 나와서 x, y를 이제 좌표로 사용하는 겁니다. 직각 좌표 카테시언 하는 거죠. 이건 R 바인드에서 얘는 이제 계속 더해가는 거죠. 점을요. x, y 해가지고. 이건 이제 계산하는 거고요. 거리를요. 원점에서 거리, 디스턴스를 한 다음에 디스턴스가 1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4분의 1 원안에 들어가 있으면 4분의 1 원안에 들어가 있는 점의 개수를 더해가고 전체 개수는 발생시킨 n의 개수니까 점의 개수니까 i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n 서클 나누기 i 한다면 곱하기 4를 하면 그게 이제 파이 시뮬레이션 결과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파이에다가 파이 쓰면 이제 이게 계속 값이 계속 더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든 다음에 걔를 인식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밑에가 안 보이시는데 점점 이런 식으로 100번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계속 3.14 이루고 되는데 아직은 3.2밖에 안 된 거죠. 100번 했을 때는. 처음에 이렇게 했다 쭉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가지고 수렴하게 되는 거죠. 1000번 하면 많이 수렴했죠. 1000번 하면 더 많이 수렴하고요. 이건 실제로 해보는 건데 100번 해본 거예요. 이건 1000번 해본 겁니다. 이거를 이제 이것도 다시 해서 점을 그려보는 걸 한번 해본 건데요.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고 컬럼 네임을 XY라고 해줬고요. 그래서 헤드를 프린트해보고 그럼 이걸로 점을 찍는 겁니다. 0에서 1 사이, Y 리미트는 0에서 1 사이. 이렇게 해주면 이건 직각 좌표고 이거를 빨간색으로 이건 호를 그린 거고요. 점을 찍어보라고 하니까 그걸로 이제 점이 분포돼서 찍히면 이건 실제로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회귀선 구하기인데 회귀라는 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회귀, 리그레션이라는 뜻인데 아니 이건 잔차를 지금 해봤네요. 회귀는 예측이다 일단 이렇게 알아면 되겠습니다. 회귀는 예측이다. 어떤 값을 예측하는 건데 선이나 어떤 포물선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걸 가장 하는 거지. 제가 수업 시간에는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박사를 받은 분인데 그분이 이제 한 게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프랑스어에서 어떤 음소가 얼마만큼 분포되는가를 조사해 가지고 이게 영어에서 하는 건 이미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한 거는 그 어떤 원소가 A, B, C, D 이렇게 있다면 아니면 그 어떤 문서에서 알파벳이 얼마큼 분포하는가 해가지고 그 분포되는 것을 그 선을 찾아낸 거죠. 여기서는 지금 어 조금 이따 나오지만 삼포도 같은 걸 그린다면 이런 선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기는 먼저 이게 잔차를 찾아냈으니까 한번 볼까요? 잔차는 회귀 분석에서 예측값과 시측값 사이, 실제 관측값 사이의 차이를 의미하는데요. 모델이 예측한 값이 실제 데이터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나타낸 지표다. 실제 이제 모집단이 있으면 이제 5,200만 명이라면 5,200만 명 전체가 모집단이 되는 거고 1,000명만 뽑았다고 해봐요. 그럼 그게 이제 표본인데 거기서 이제 예측한 값과 실측값과 실제 이제 설문조사에서 나온 값, 그걸 떼면은 요게 이제 잔차가 되는 거죠. 이걸 잔차라고 하고요. 어떤 학생의 실제 점수가 85점이고 회귀 모의는 예측한 그 80점이라면 플러스 5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를 일이 잔차고요. 그 잔차 활용은 최소 제곱법이다. 그래서 잔차 제곱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회귀 기술 추정합니다. 잔차 분석. 패턴을 분석할 모델 적합성 이상치, 오차, 동성 등 분산성을 평가한다. 표준화 잔차, 잔차는 표준을 다는 건다. 이 밑에 건 이제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예, 이런 것도 있다. 최소 제곱법, 잔차 제곱법 최소화한다. 이 책에서는 요거인데요. 여기 이 책에서는 최소 자승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까 회귀를 이제 그 앞으로 돌아가서 보면 회귀는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하여 하나 이상의 독립변수부터 종속 변수의 값을 예측한 통계적 기법이다. 말이 어려운데 이 y도 예측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y가 종속 변수고요. 이게 x가 이제 변수거든요. 독립변수인데 이게 이제 한 개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여기 한 개고 여기 이제 선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 수식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울기하고
B0 플러스 엡실론, 이게 더하면, 이게 더해지는 값이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쳐내는 게, 그래서 어떤 직선의 방정식, 필요한 기울기하고 어떤 절편과 기울기를 쳐내는 거죠. 회기선 구한다는 것이요. 회기는 여러 가지, 이제 방금 얘기하는 게 이제 선형회기고요. 직선인 거고, 다중회기는 여러 개 독립변수를 사용한 회기고요. 비선형회기는 이제 호몰슨이라든지 여러 가지 곡선 형태 모델링을 얘기하는 거고요. 로지스트 회기와 릿지 라쏘 회기는 AI 인공지능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정석 변수가 검정일 때 성능 실패, 그리고 릿지 라쏘는 과적합 방지를 위한 건데, 이건 거기 가서 다시 AI 공부할 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계 용어 유래가 있고요.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그냥 프랜시스 콜트이라는 사람 이름만 알아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회계는 지도학습의 대표적 유형이다.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거고요. 집가 대책, 온도 예측, 수요 예측 이런 거고 잔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모두 추적한다. 그러면 되겠습니다. 회계성 구하기로 이제 바로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산포도라는 게 이게 흩어진 산자이거든요. 산포다, 흩어진 스캐터링 플롯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흩어지는 걸 그리는 겁니다. 먼저 데이터를 이렇게 집어넣고요. 2차원 데이터, 3차원 데이터, 클라우드리 이걸 이제 포함시켰고요. 데이터를 먼저 집어넣고 프레임으로 만든 다음에 그려본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나온 거고요. X, Y축을 각각 값을 넣어서요. 10, 12, 10, 12 이렇게 해서 하나씩 넣는 겁니다. 그려본 거고 백선 구하는 거 이제 거기에 맞는 어떤 직선으로 그를 어프락시메이션 하느냐 그런 뜻인데요. 그게 그 회기선 구한다는 거는요. X근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죠. 변수를 초기화하고요. A의 길이 A보다 이하이고 B의 길이 B 이하이다. 이렇게 놓고 이 책에서는 좀 이상하게도 B가 보통 AX 플러스 BY인데 여기서는 BX 플러스 AX 플러스 B인데 이 책에서는 BX 플러스 A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가 절편이고 B가 기울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이제 범위를 줬는데 A 절편이 마이너스 120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은 3이고요. 그 간격은 0.1.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 그다음에 여기서 0.1 더한 것만큼 0.1 간격이 쭉 되고요. 여기서부터 0부터 시작한다면 0, 0.1, 0.2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마이너스 3부터 시작해서 0.1씩 쭉 더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잔차 제곱합을 계산하고 피용함수 값을 계산하고 I와 J를 쭉 더해가면서 찾습니다. 여기 이제 마이너스 120까지 0.1 간격으로 쭉 집어넣어라. A에다가 요건 마이너스 3각이 0.1 간격으로 넣어라. 이렇게 뜻이고요. 그 다음에는 처음에 나로 밸러블 넣고 난 다음에 이게 넘버로 보니까 행의 개수, 열의 개수 각각 이 A 데이터, B 데이터 이게 이제 절편이고요. 이게 기울기인데요. 그 개수만큼 해서 일단은 초기 행위를 만든 거죠. 다 NA로 넣고 나로 밸러블 넣고 포문을 돌려서 복습을 하는데 에라 점수 얘를 0으로 넣은 다음에 이게 이제 잔차죠. 잔차를 여기 넣고 제곱한 다음에 이게 잔차도 이게 잔차고요.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계산한 거고 이걸 이제 계산하면 이 잔차인데 잔차를 계산해서 걔를 전부 합산한 다음에 그것이 어느 것보다 작다. 근데 비용함수가 요건데 그것이 제일 작은 값을 찾아내는 거죠. 일단 그걸 전부 프린트한 겁니다. 현관으로 따라서 1행에서 5열, 1행에서 5열, 1년에서 5열까지 25개를 프린트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유인지 코스점 MX 이렇게 한 다음에 미니멈 비용값 범위를 한번 프린트 해본 거고요. 이게 최소 비용값 5.905. 그런데 그것이 최소가 되는 곳에 값을 구해야 되잖아요. 행과 열의 위치를. 그래서 구하는 부분이 이걸 위치라고 써가지고 한 다음에 이게 절편 기울기를 A 미니멈, B 미니멈 프린트하니까 나오는 거죠. A 미니멈, B 미니멈 0.10.7, 0.5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직선을 그려보는 거죠. GM AB 라인.
요거는 대시죠. 그러니까 요 선으로 그려주고, 실제 선포도는 이제 그리고요. 요렇게 해서 요 선이 아마 숫자로 돼 있을 텐데, 이게 사람이 기억하기 쉬우니까, 대시즈라고 하면 라인 타입을 빨간색으로 하고요. 그걸로 그려준 겁니다. 인터셉트가 절대한 뜻이고, 슬로프가 기울기란 뜻이고요. 그래서 그려져 있는 것이 요렇게 쭉 그려져 있는. 그래서 이제 회귀선을 찾은 거죠. 특이한 건 bx 플러스 a라는 거고요. 회귀선 구하기, yz 평면에 xy 평면에 z 값의 등고선 그래프를 그리는 거다. 근데 그거는 이제 플라젤리라고 한 다음에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거기서 해주는 x, x, y 써줘. 교환 값이면 이 컬러가 이건 이제 레전드라고 해서 이 범례라고 하는 거를 범례를 여기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컬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지나가면 글씨를 써줬죠. 그래서 이 컨투 부분을 이렇게 지금 노란색을 표시한 부분에 스타트 0, 100 곱하기 10의 상승. 상승이 이제 K인 거죠. 이 K라고 표시하는. 그 사이즈는 2 곱하기 10의 상승. show labels. 라벨을 표시해 주는 거. 여기 등고선을 그리고 여기 이런 글씨를 쭉 표시해 줬죠. 그 다음에 이제 입체를 보여주는 건데, add surface라는 걸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add surface 하면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요. 여기서 한 번 더 나아가가지고, z에다가, z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등고선을 추가해줍니다. 이렇게 등고선을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는 z축 값의 범위를 설정해주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z축이 0에서 2 곱하기 10의 함수이니까, z축이 0에서부터 2 곱하기 10에서 10의 함수 200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뭐 책에는 나오는데 지금 정확하게 안 나와서 프로그램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본 거면 이거 그냥 코파일럿에 넣고 돌리면 해줍니다. 윗부분이 2배 더 많이 보이게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카메라 리스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요. Z값을 높이면 윗면이 더 많이 보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죠. 한 2배 정도 더 많이 보이게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 방법은 시간에 따라 시스템 또는 실생의 과정 변화에서 모방하는 것이다. 시뮬레이션이라는 거니. 그리고 아날로그 디지털 두 가지 시뮬레이션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얘기하는 거고 모형 만드는 건 아날로그 시뮬레이션이다.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라는 거는 디지털 시뮬레이션에서 확률 변수 값을 만들는 거는 시뮬레이션이다. 이 파이브 할때 해본 거였고요. 동전 던지기, 원주를 것은 백선 측정을 해봤습니다. 의용 문제는 세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서 문제 2만 한번 해보시라고 여기 적어놨는데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으로 가로와 세로가 각 일획각인 정사각형의 난수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찍어서 원주를 계산하려고 한다. 아래 반복문을 이용하여 실행의 문제를 실제 값으로 수렴하는지 그래프를 확인하라. 시행 수는 100, 1000 만으로 증가시키는 문제를 어떻게 변하는가. 이거는 실습 좀 이따 해볼 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 집어넣는 건데, 예, 연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연습으로 처음에 파일 오픈해가지고 어떤 걸 이렇게 읽어드리잖아요. 읽어드리면은 10일에 커넥티드 이걸 읽어드렸거든요.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면 처음에 리오픈 해가지고 리오픈 위스트 인코딩 해가지고 처음에 여기에 이런 식으로 디폴트인데 여기 안 돼 있습니다. 그럼 show all encoding 누르시고 가서 CP 949라고 9410이라고 외워두세요. 949가 있거든요. 9410을 외워두시면 오케이 하면 이게 한글이 맞게 보입니다. 요거를 지금 하는 건데 샘플 이게 1에서 10까지고요. 5번 나온 거죠. T니까 이래도 되고 요게 이제 F로 바뀌면 F로 바꾸면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근데 같은 게 안 나오네요. 이게 같은 게 나올 때가 있는데 리플레스 폴스라고 나오네요. 이거 중복 허용 적으라고 돼 있네. 잘못했네. 다시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네.
리플레이스 true. 아, T가 중복어용이네. T가 중복어용. 리플레이스가, 그러니까 이게, 아, 맞아요. 이게 복원이죠, 복원. 이게 복원 시뮬레이션, 복원이지. 이건 홀수가 비복원이고, 복원. 이거 주머니에 다시 집어넣는 거죠. 1에서 10까지가 다시 나오는 거죠. 1에서 10까지가요.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나올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 복원을 다시 눌러보면 좀 다르게는 나오지만 같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세 개 같이 나오네요. 그 주머니에 다시 집어넣는 복원이고요. 비복원은 이건 F로 된 거죠. 복원이 중복 허용입니다. 이게 중복 허용입니다. 복원 이게 중복 허용 이런 뜻이고요. T가요. 그리고 요거 이제 그 저기죠 그 동정이죠 동정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에 10까지 비복원 절대 중복되지 않는 거고요. 이것도 중복되지 않습니다. 이건 두 개 가지고 한 거거든요. 두 번 했다는 건 두 번 던진 거고요. 아, 두 번 던진 거고요. 여기 이제 러니프는 균등분포 0에서 1 사이의 숫자 10개를 하는 거죠. 똑같은 확률이 하는 거죠. 똑같은 확률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지금 10개 골라낸 거고요. 그 다음에는 스플라든다님 이미 되는 예로 하면 다시 하는 거고 노화랑 이미 설치는 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설치는 걸 권장하고 있긴 한데요. 시간이 걸리니까 한번 설치됐으면 다시 할 필요는 없어요. 라이브를 하고 실행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네요. 굳이 할 필요는 없었는데. 때려진처럼 널 뭐 걸려 있어가지고 안 되는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당 1억을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니하고 널 카운트 0점 넣고 앞면 뒷면 1000번을 던진 거죠. 도저 확률에서 앞부분 보여주고 1000번일 때 보여주니까 0.5에 수렴했네요. 그리고 0.5에 이렇게 수렴했죠. 1000번 던졌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그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또 떨어져 이런 식으로 있네요. 우리 책에서는 밑에서 올라가는 걸 했던 것 같은데 네. 계속하겠습니다. 아니요, 처음이니까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뒤집어 쓰면 밑에 보신 백서클 이게 지금 파이 하는 건데요. 파이하고 점을 넣어 집어넣고 돌린 겁니다. 이건 이제 XY 좌표고 이건 XY 좌표인 거고요. 이게 XY 좌표고요. 점에다가 계속 추가하는 거고 이건 거리 계산하는 거고요. 거리를 이거다 잡으면 길을 증가시키고 이거 이제 점에 이제 그 사분의 원 안에 들어있는 이 안에 들어있는 점의 개수를 전체 개수 안에 들어있는 점의 개수로 나눠가지고 4를 곱하면 파이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행시켜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서 앞부분 보여주고 뒷부분 보여주면 3.14 이러고 있는데 아직은 3.14 거기에 수렴하진 않았죠. 근데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XY 좌표로 만들고 X 좌표로 이름을 주고 헤드 이만큼 나왔고 요거는 저거는 그 점을 그리는 거예요. 이게 100번 했을 때고요. 필라del리아는 뭐 하는 게 좋을까요? 필라델리아는 했던 것 같은데 한 번 했으니까 일단 해보세요. 요 점 두 개를 가지고
삼코도를 이제 그리는 거고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베이스 100까지가 이제 y절편의 범위고, 기울기 범위 마이너스 3, 3까지 0.1 단위로 이동하면서 놓고, 이제 병합 함수값 행렬을 초기화하고, 여기 잔차를 여기서 구한 거죠. 이 부분 잔차 구하는 거고, 잔차의 제곱했고 해서, 걔를 1행에서 5열까지 프린트 하는 법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1행에서 5열까지. 1행에서 5행까지, 1열에서 5열까지 해서 25개 프린트 한 거고요. 범위를 구해보면 병합은 5.9에서 1914.1.1까지네요. 미니멈 값은 5.95고, 그때가 됐을 때에 지수를 구해가지고, 그때의 그 절편하고, 그 다음에 얘는 기울기죠. 그래서 구해보면 이게 나오고요. 라인 될 시트 빨간색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나왔고, 요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진 건데요. 요게 이제 컬러바가 요 레전드 해준 거고요. 범례를 보여준 거고요. 다른 부분은 이제 어떤 색깔 표시하느냐고 색깔을 좀씩 표시한 겁니다. 다릅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컨투어에서 이게 그 숫자를 써준 겁니다. 스타트 0, 100 곱하기 2, 3, 2, 3이라는 건 K죠. 10의 함수이니까요. 2 곱하기 10의 제곱인데 아직 그려지진 않았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그려지겠네요.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그려지는 시간이 좀 달라집니다. 아, 방금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서피스라고 있는 부분 있죠? 에드 서피스. 그 부분 때문에 입체를 그려줍니다. 에드 서피스라는 부분은.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등고스를 그려줘야 되는데, Z 리스트라고 하는 저것 때문에 저걸 해주면 이렇게 하면 PBS 그려주는 거죠. 여기 선이 있지 않습니까? 선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레인지를 정해줄 수 있어요. Z축에 레인지를 0에서 2 곱하기 10을 하면서 2천까지를 그려봐라. 그러면 내가 이제 그려드리고, 그래서 이거 2천 정도 될 텐데, 이거 2천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안 보이는구나. 지금 이거를 좀 작게 해야 되나? 좀 작게 해볼까요? 1,500이고 2,000이죠.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보이네요. 그 다음에는 저거를, 지금 책에서는 여기까지만 이제 소스가 나와 있는데, 이거를 좀 다르게 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X1인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보면은 되겠습니다. 대본 해본 작을 하면은 해주거든요. 여러 번 해봤는데 보니까 프롬프트를 인명이 보다 많이 보이도록 회전시켜줘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여기다가 I를 카메라 하고서 I라고 넣은 다음에 이 값을 높여줍니다. 이게 지금 처음이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요. 이제 낮추지 말고 얘를 높여서라고 하면 높여서 위에서 보이도록 하면 이걸 높일수록 뭐 윗면이 많이 보입니다. 여기 0에서 2천까지 많이 고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점점점 윗면이 많이 보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일단 연습 문제는 끝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그 실습 문제를 끝냈고, 연습 문제가 있는데, 네, 책을 사지 않아서 그냥 이거를, 보통 사람들이 요즘 책을 잘 안 사서 지금 보여주는 건데, 제 연습 문제 세 개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 나온 눈의 수를 합하여 출력하시오. 그냥 이거 이제 만들어준 건데, 책에는 다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1회수 가지고 주사위를 3개를 동시에 던지니까 사이즈 3, 리플레스 추로 각각 어느 정도 중복해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주사위 눈을 출력하는 거고요. 3개니까요. 일단 눈의 합은 수성하는 거예요. 문제 2는 A와 B 주사위를 각각 던져서 돈의 수가 큰 쪽이 이기는 게임을 10회 반복할 때 A와 B가 주사위를 던져 각각 돈의 수가 큰 쪽이 이기는 게임을 10회 반복할 때 A가 이기는 횟수를 출력하는 코드. N이라고 놓고 이 책에 있는 코드에서 이제 가로넣기로 되는 거를 한 겁니다. 샘플이라는 데가 가로가 돼 있고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10번을 돌리고 1회수까지 주사위는 1회수까지 나오고 주사위가 2개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이스 1이 다이스 2보다 클 때면 윈 A가 플러스 1, 그래서 프린트하면 A가 이제 프린트한 값이 나오는데 이거는 코파일럿이 해준 겁니다. 윈에다 넣고 A롤, B롤 따로 한 다음에 A가 이겼을 때 A롤이 더 많으면 연수가 크면 그때 이제 A 윈을 더하게 해주고 그때마다 프린트를 이렇게 시키면 되거든요. 마치 C 언어처럼 프린트F 해가지고 다시 프린트F 한 다음에 여기다가 다 집어넣고 만약에 A가 더 많으면 A 승 그렇지 않으면 이제 B가 나면 B가 승인데 그렇지 않으면 무승부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죠. 결과를 출력하면 A가 이기는 수 5번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프로블럼 3번은 이게 프로블럼 3이고요. 이제 3은 자유투 게임에서 A와 B가 농구공을 던지면 성공 확률은 27, 각각 70%와 50%이다. 자유투 10회를 던지는 게임에서 A가 B에 비해 2회 이상 성공하는 횟수가 많으면 이기게 된다. A의 승패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은 이건 책에 있는 거를 이제 메꿔놓은 거고요. 프로그램 작성하라 이런 건데 여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책에 이제 윈 A와 윈 B가 나와 있고 이로가 이제 가로넣기로 되어 있습니다. 성공 실패가 지금 0.7, 0.3을 주고 이건 0.3, 0.7을 준 거죠. B네요. 그래서 A가 성공이면 A 플러스 B가 성공 B인데 A 횟수 10번 했고요. B 횟수 그래서 A가 윈 플러스 B 이상이면 승. 그렇지 않으면 무슨 대통 무슨 또는 패 이런 식으로 했고 코파일럿이 이런 식으로 짜줬습니다. A 프라블럼 0.7, B 프라블럼 0.4 그래서 여기 R 바이노 A샷 프라블럼에다 B샷 이렇게 해서 자유투 10배를 시도하고 이게 이제 서메이션을 해가지고 A와 B의 성공일수를 구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승패는 이렇게 하면 승리 그렇지 않으면 이제 패배 또는 무승부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연습 문제를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원문 문제 1과 2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과제를 내놓은 2만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2가 이렇게 되는데요. 원주율 계산하는 건데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으로 가마세가 모두 이 퀴즈 정답계의 난수를 이용한 점을 반복적으로 찍어서 원주율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아래 방법론을 이용하여 실험한 원주율의 실제값 3.14 151로 수렴하는 그래프의 n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이거 그냥 그 코파일에서 넣어주면 이 프롬프트 너무 짜줍니다. set C 되어서 이거는 그 C 언어에서 S를 했는데 하고 같은 거죠. 이 숫자를 넣어준 거고요. 반복의 수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반복의 수 1000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1000, 0 반복을 통한 시뮬레이션 그래프 그리기 이렇게 하면 이게 그냥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첨가형 음료 추가 이렇게 된 거고요. 2번 이제 의문 문제
이번이 이걸 해보고서 100번, 1000번, 만 번 했을 때 어떻게 되냐. 그런데 이게 41호 넣고 결과를 재현하기 위해서 C를 설정한 거고 똑같게 나옵니다. 추루 PI, 추루 파일을 넣고 100, 1000만이라고 넣은 다음에 이게 편리하다고 했잖아요. 여기다가 넣고서 인 다음 거 넣으면 100번, 1000번, 만번 쓰면 돼요. 그래서 수익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나왔고 수익수 원주율하고 오차가 따로따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이제 표에다가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책 1을 끝냈고 고교재 알데이터 분석 입문 요절로 이게 지금 13장째입니다. 13장째 이게 14장까지 있는데 13장까지 일단은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건 13장까지라면 오늘 13장 하겠습니다. 13장은 이거 상관 분석인데요. 이 알 데이터 분석 입문 요책이고요. 혹시 중간부터 들으시는 분 있을까봐 그러는데 알 데이터 분석 입문은 정기는 항상 실시하고 강요도 제공되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상관 분석이란 무엇인가? 두 연속형 변수 사이에 평형적인 관계가 존재하는지 또한 존재한다면 어느 정도 강한 사인 관계가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통계적 분석 방법이 되어 있고요. 그 변수 산정도를 작성한다. 이건 지난 시간에 작성한 것 같죠. 이게 이제 대략적인 관계를 눈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실제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상관계 값을 고려하여 상관관계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 양과 용 상관관계, 무상관 세 가지 정도 나오는데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포지티브, 네거티브, 양, 용, 무상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략적으로 봐도 수치적으로는 약한 상관관계, 양이 약한 의미관계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산정도인데 이렇게 하지 않고 전부 다 실제로는 계산해서 내보는 거죠. 한 변수가 증가할 때 다른 변수도 함께 증가할 때 그럼 양의 상관관계고요. 이런 식으로 보이고 의미 상관관계는 이건 이제 공부 시험 시험 점수 의미 상관관계는 한 변수가 증가할 때 다른 변수 감소. 이건 이제 운동량과 체중 운동을 많이 하면 체중 줄어드니까 상관관계 없음. 키와 시험 점수가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죠. 거의요. 무상관이죠. 산정도 작성하는 거는 이제 플랫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X축에 해당하는 벡터, Y축에 해당하는 벡터, 그래프 제목, X와 Y는 X축과 Y축을 레이블이고, PC는 정말 모양. 숫자를 줄 수도 있고, 이거를 다른 걸로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9는 꽉 차놓는다. 근데 이걸 외우기 힘들면 뭐라고 찾아가지고 해야 됩니다. 전혀 색상, 컬러, 우리라고 준 거고요. 산정도 그리기. 다 그게 있냐고 해주네요. 19가, 그러니까 꽉 찬 원이라고 했죠. 색깔이 칠해진 거는. 그다음에 이게 타입을 줄 때 P는 점이고 포인트, L은 라인, 선, P는 점 플러스 선이고요. X림, Y림은 예측의 반응, CX는 점 크로즈죠. B는 점의 배경색, 백그라운드, PCH만 제공된다.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 사용 시에는 이건 이제 제공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이리스 같은 거. 이렇게는 이제 패트리 꽃잎이었죠. 그러니까 패트리 꽃잎이었고, 세플이 이게 패트리 꽃잎이 꽃받침으로 저거 이제 그려보는 거죠. 이거 이제 칠 때 들어가서 해보는 건데요. 여기서는 키하고 몸무게하고 관계를 했더니 키하고 몸무게, 키와 몸무게, 키가 크면 몸무게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네요. 양상관관계 있는 것을 이 정도로 볼 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선을 하나 그어주면 돼요. 여기다가 NY는 10, 10마다 그어줬고, 이건 이제 크기를 조정하에 따라 되는데, 50, 60, 70 이렇게 있고, 선을 그어줬고요. NX, X축으로는 그어주지 않아서,
이쪽 방향으로는 없는 거죠. 나는 너베네타 칼라니파 얘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하이트와 네이버, 이거 배꼽의 위치. 이건 신체비인데, 키를 이 레이벌로, 하이트를 레이벌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키하고 배꼽은 양의 상관관계가 아주 심하죠. 그 다음에 키하고 레이시오하고는 상관관계 있는지 그림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이따 이게 나옵니다. 어, 여기 나오거든요.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약한 무슨 관계가 있다고 나오거든요. 피어스는 상관관계 구하기. 선점도는 대략적인 관계를 보여준다는 거지. 선점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수치적 척도로 피어스는 코릴레이션 코에피시트가 사용된다. 두 변수의 존재는 흩어진 정보파고 공분산, 코베런스 사용하고 마이너스가 인사의 존재한다. 피어스는 상관관계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고요. 각각 이거는 이제 평균값이고 관측값은 XRYR. 이게 이제 위에 바가니 평균값. 관측값의 개수는 n이고요. 이게 선까지 이렇게 있고, 이걸 계산하면 이제 1일 경우에는 완전한 양의sam관, 마이너스는 완전한 음상관관이고, 중간이면 이제 이 사이에 있는 마이너스의 경우는 음의상관관계, 영시는 양의상관관계, 영이는 완전 상관관계가 없는 거죠. 이 사이가 있을 때가 애매한 거죠. 근데 유효한지 아닌지를 알아내야 되죠. 아래서 피어슨 상관관계를 계산하려면 코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되고요. 이렇게 데이터를 집어넣은 다음에 상관관계를 코르라는 함수를 쓰면 되겠습니다. 1이면 완전한 양의 상관관계죠. 이게 실제 이제 해본 거고요. 이게 네이버라고 레이쇼인데 신체 비와 배꼽, 음의 상관관계인데 네이버를 증가하면 레이쇼가 감소하는 배꼽 비의 높이가 있으면 감소되는 게 좋은 건가요? 네, 좋은 거죠. 배꼽 위까지 높으면 다리가 길다는 거잖아요. 다리가 길면 신체 비가 작아지니까 이 네이버로 하이트를 나누니까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0에 가까운 값을 가질수록 약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다소 약한 유의관계가 존재한다. 이거는 이제 데이터를 그냥 프린트한 겁니다. 콜을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하이트와 하이트는 자기 자신이니까 완전한 일이고, 여기 보면 0의 이게 레이시오와 네이버, 배꼽까지 높이, 이제 레이시오가 감소하잖아요. 약한 상관관계가 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키와 레이시오는 양의 성경 관계가 아니에요. 무한하다고 해야 되나? 0.05니까 애매하죠. 네이블과 하이트는 0.9, 1에 가까우니까 양의 상관관계로 할 수 있겠네요. 하이트와 네이블은. 예, 배꼽까지의 길이가 길면 다리 길이니까 다리 길이가 길면 키도 크다. 그런 뜻이 되겠죠. 레이시는 0.05니까 애매하지. 무상관이다 볼 수 있다. 무상관이라고 할 수 있죠. 0.05 둘째짜리 있으니까. 상관 계수 검증하기. 필슨 상관 계수 R. 값을 사용하면 모집단 상관관계에 대해서 유의성 검증을 할 수 있다. 피어슨의 표본 상관계수 값이 의미를 가지는 모집단 상관계수 로 값이 0인지 검증해 봐야 된다. 0인지 검증해가지고 해봐야 됩니다. 규모 가설이 로는 0이다. 이거는 이제 거짓임을 증명하는 가설이고요. 대립가스는 0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고 검정 통계는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제 예제를 보면 검정 통계량으로 하지 않고 거의 유의 확률, p-밸류로 했었죠. 의학은 이제 R 계산하고 T값 계산하고 p-밸류 계산하는 이제 염기값이 0.05보다 작으면 보통 기억을 시켰죠. 그래서 여기 방금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거고요. 유순 알파를 0.05로 하면 0.01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예민하게 할 때 0.01이었고 학년별 차이 할 때 썼었죠. 보통 0.05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르 테스트라고 하는 건데 하이트하고 레이쇼가 있는데 P밸류가 0.08이 나와서 하이트하고 레이쇼 신체 비하고 키하고는 0.05, P밸류가 0.08인데 0.05보다 작다고 할 수 없네요. 유의한 값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기각되지 못한다. 따라서 키와 신체 비는 무상관이다라는 거거든요. 1호가 0이라는 거. 키와 신체 비는 무상관이다. 그런데 0.05가 작지 않으니까 키와 신체 비는 무상관이지 않네. 무상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뜻이죠. 기억되지 못하는 거죠. 0.68은. P밸류가 0.68이니까, 이게 아니고 지금 요게니까 P밸류가 0.68이니까요. 이게 상관값이 0.05라는 거고, 무상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무상관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요거 자체로도 분명히 그 키와 신체를 무상관이라고 규모가을 했을 때 0.68이 0.05보다 크죠. 0.05보다는 매우 크네요. 0.68이. 그러니까 기각되지 못한다. 그래서 무상관이가 기각되지 못하니까 이 규모가설을 거짓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시와 빈집에는 무상관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기각시킬 수가 없죠. 0.68이니까. 0.05보다 매우 크니까요. 10배 이상 크니까. 그래서 키와 신체는 무상관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거 한 가지밖에 안 나왔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